네, 논술은 자유롭게 쓰는 글이 아닙니다. 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문제 유형, 즉 요약형 논술, 그 다음에 비교 분석형 논술, 논쟁형 논술, 평가형 논술, 문제 해결형 논술, 이런 유형에 따라서 대학이 요구하는 답안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논술은 정답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처럼 다면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답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문제 형태로 보면은 정명형과 풀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부등식 정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익각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 그 다음에 샌드위치 법칙, 미분적분에서의 기본 정리, 급수관계, 그 다음 기납분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형으로 또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풀이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다 지금 최근 유형 자체가 수능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 문제 있다, 그죠? 그 유형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연습장에 쓰듯이 그대로 쭉 푸는 게 아니고 각 문제당 이제 논리적 과정, 그 다음 논리적 근거, 그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A, B 사이에서 미분 가능이다, 아니면 A, B 사이에서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문장형 형태로 쭉 나열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논술형이나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유형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시문에 있는 정명 문제, 공식 있죠, 그죠? 그거를 이제 정명을 해주고 그 정명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두세 문제가 이제 풀이형으로 나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2, 3년 준비한 학생과 2, 3개월 준비한 학생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준비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원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경쟁률을 보면 엄청 높지만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학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는 3분의 1만 시험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본 학원에 논술을 수강하겠다고 오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은 수시 원서를 쓰고 난 뒤에 그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출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논술 공부를 따로 합니다. 아니면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체제가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논술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 그죠? 그럼 논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처음 보면은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그게 측면이 아니고요. 실제로 문제 보면은 수능보다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시문 안에 바로 공식하고,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는 공식을 다 외워야 한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논술 같은 경우는 제시문 안에 공식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대로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형태를 쭉 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문제 보시면은 많이 본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논술형으로 출제되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바로 뭡니까? 여기 보시면 제시문 딱 적혀 있다, 그죠? 그 밑에 문제가 딱 적어져 있습니다. 앞에 요 밑에 있는 문제, 요거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수능형 문제인데 제시문이 딱 주어지는 순간부터 논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식이나 다 주어져 있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조금만 연습하면 뭐 되겠습니까?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듯이 이제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문장에 있는 내용을 바로 글과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유추하고 추론해 가지고 바로 조금만 연습해주면 완벽한 연습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논술의 연습이라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될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대학들은 인문 계열의 경우 500자에서 700자 정도의 중간 길이 논술과 1000자 이상의 긴 논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경 계열은 중간 길이의 논술과 수리 논술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나오는 국어 과목과 사회 과목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방향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산대학의 경우는 약수령 논술입니다. 한 문항에 글자 수가 200자에서 300자 정도입니다. 400자를 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하면 더 이상 덧붙일 여유가 없습니다. 부산대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국어 과목과 사회 과목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논제와 제시문이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지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부산대학교 논술의 강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화하십시오.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논술이 아닙니다. AAT라 하여 단답형 문제와 한 문장으로 쓰는 문제, 약수령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경북대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국어 과목과 사회 과목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제와 제시문을 분석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논술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신 성적은 잊으십시오. 최저 등급을 잘 맞추고 논술시험을 잘 치면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국공시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연 논술은 수도권이나 부산대, 경북대 논술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난이도가 조금 차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골격은 똑같습니다. 유형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수학에서의 기본 개념, 수학적 기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분, 적분의 정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골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난이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대체로 보면은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있는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출문제 시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대학의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풀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뭡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 주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으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특히 수도권이나 우리가 부산대 이래 보면은 모의 기출문제나 타대학 이래 문제 있죠. 기출문제 있죠. 그죠? 이거의 거의 80% 이상이 출제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고 그 다음에 그 유사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특강 8월 15일 날 방학특강이거든요. 여기에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부산대, 경북대까지 있는 기출문제, 모의평가 문제를 풀이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2주 동안 그러니까 8번이다. 그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문제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기출문제 쭉 한번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나름대로의 정리하고 특히 평균값이 정리나 그 다음 기납법, 미분적분의 기본 공식 있죠. 기본 정리하는 거 있죠.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방학 때 꼭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